62쪽에서 순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나이 계산한 것이 통틀어서 왜 저기 어디냐면은 62쪽 앞주에 보면은요. 앞주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요 16 즉위하여 요임금이 16세에 즉위하여 제위 70제요. 제위 70년이고 또 시순3제요. 또 순임금을 시험한 지가 3년이었고 노불청정 28제에 그죠? 늙어서 정사를 들을 수 없었기에 28년을 섭정에 맡기시고 그리고 내붕하시니 붕하셨으니 제위 통계 100단 1년이라 해서 제위를 통틀어서 101년이라 했고 이걸 계산하면은 대략 117세가 나오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가 아니다. 조금 다르다라는 안이 있습니다. 16세에 즉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지금 고 14장에 보면은 즉위한 연도를 순임금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에 즉위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16세에 이제 돌아가시고 임금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자리에 올라가는 건 그 다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여기처럼 지금 117세가 되고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어쨌든 징용 3년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8년간을 졸학하셨다 그러니까 징용 3년에 28에서 31년으로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 가보면은 되냐면은 28장 한번 보세요. 28장. 그러니까 83쪽에 28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83쪽, 86쪽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순임금 돌아가신 게 나오죠. 돌아가시는데 순생 30이라 징용하시고, 그죠? 30년에, 그러니까 태어나신 지 30년 만에 징용을 하시고,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 불려갔느냐 하면 요임금한테 불려가서 몇 년이라 30년을 징용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위하사 50년에 척방내사하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문제는 징용 30년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요. 62쪽에 보면은 앞에서 62쪽도 있고 앞에서 3장에 그죠? 순전편 3장이면 징용 3년이라 그랬죠. 시험한 지 3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다. 징용 3년이 아니고 지금 요 내용 뒤에 보면은 징용 30년이라 그리고 여기서 13장에서 징용 섭정 28년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징용한 횟수는 앞에서 이제 시험한 지가 3년이라 했는데 그 시험한 게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보통 상을 당했는데 3년 상 그러잖아요. 3년 상이 3년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대략 2년 조금밖에 더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가시고 난데 징용이라고 하는 거 대체로 1년입니다. 그죠? 1년 조금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징용을 하는 것은 2년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섭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1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요임금의 나이가 몇냐면 116세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17세가 하나가 있고, 지금 저 뒤에 있는 28장의 내용에 근거해서 116세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숙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계산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상필 명년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다시 이제 15장입니다. 순우 사가사 벽 사문하시며 명사월 하시며 달사총 하시다. 순이다 그러면 물을 순자가 되죠. 여러분들 시경 공부하신 분들 황황자 편에 임금이 사신을 보내는데 어디 남한테 선인한테 방문하는 것을 방문해서 묻는 것을 물을 자자에 자라고 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있고 이건 근데 조금 다른 내용들에 추가 있고 그 다음에 순이 있고 물을 순자에 순이 있고 이건 친척에게 물을 때는 순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가 있었죠. 꾀할 모자에 모. 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묻는 것을 모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이 순에 대해서 15장의 순에 대해서
그 밑에 채침은 뭐라고 해석하면 수는 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모했다. 지금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면은 지금 순임금이 이제 등극을 하셨습니다. 등극을 하시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대통령에 당선되죠. 대통령에 당선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고 취임할 때는 취임하기 전까지는 인수위를 구성하죠. 인수위를 구성해서 조각을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조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쭉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인수위하고 그죠? 인수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수위 관련해서 그 다음에 조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라가 지금 닥친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하니까는 이 순을 모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순을 모라. 다시 말해서 자 앞으로 나라 일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요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이 군주의 천자의 바로 밑에 동서남북을 대표하는 사백들이 되는 거죠. 사백이 바로 사악이라 그랬습니다. 알아들었죠? 제가 백이라라고 할 때 동서남북의 그 제후의 으뜸 제후를 각자 백이라라고 했고 사악이 동서남북에 으뜸되는 제후들이었기 때문에 자 이들에게 이제 전체적인 국가의 전체 정책에 대해서 한번 물으셔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벽사문 사문을 열어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동서남북에 있는 사대문을 활짝활짝 그냥 열어놨다는 것이 아니라 실은 뭐예요? 동서남북에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뭐 전라도 지역이라서 안 듣고 경상도 지역 그게 아니고 그죠? 두루두루 온 세상의 여론을 다 터놨다 이 소리예요. 그죠? 언론을 다 개방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명사목 내 눈을 그죠? 내 눈이 아니라 사방의 눈을 두루두루 사방으로 임금께서 밝게 보셨고 다시 말해서 내가 이쁜 놈 나한테 마음에 들고 그저 나한테 와서 아부하는 놈들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온 천하를 다 밝히셨고 다 밝게 보셨고 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주 미세한 것까지 두루두루 다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다 열어놨다니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언론을 개방하고 두루두루 여론을 다 청취해서 밝은 정치를 하셨다라고 하는 국가 정책의 그저 정치의 대강 그저 큰 대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장입니다. 자, 심유 이목하사 왈 식재 유진이 요원 능이하며 그 다음에 돈독할 돈자가 되죠. 돈덕 윤원하고 이난 이민이면 만리도 솔종하리라. 자, 자라고 할 때 물을 자죠. 원래 지금 우리 시계 황황자 편에서는 선인을 방문하여서 묻는 것을 자라 그랬는데 내가 이건 천자니까 상대방들이 지금 천자의 궁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방문한 이 사람들에게 물었다라는 의미에서 앞에서도 자가 많이 납니다. 그때 탄식할 자자로 해석할 때도 있고 지금 물을 자로도 해석합니다. 12목에게 물어서 그러니까 12목으로 이제 지금 조회를 하는 거죠. 쭉 물어가지고 12목의 역할들의 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그 실질적인 일에 대해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되면 12목의 장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들인데 장관들에게 식재 유신이 식재다라는 건 먹는 것이 그죠. 유시 오직 때이니 자 먹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때를 잘 맞춰야 된다. 다시 말해 시기다가는 백성들의 먹는 문제가 되는 거죠.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농사일입니다. 그죠?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때를 어기지 않고 잘 농사 짓도록 돌봐야 될 것이 바로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유원 먼 곳에 사는 이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우리가 중용 구경 대법 중에 하나가 유원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왜 순임금이야 이미 수신하고 조년하고 친친하고 경대신하고 그다음에 채군신하고 그다음에 자서민 하시면서 이제 그다음에 내백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원인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그 안 되는 것들은 너희 목들이 나가가 목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쭉 나가서 원인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그다음에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능하게 하라. 능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은
뭐 길들이라라고 하는 뭐라고 돼 있나요? 요의 습지하라 이렇게 해서 잘 길들여서 익히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각자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그죠? 자, 다 그거에서 달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까운 인들을 다 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덕치로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다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두루두루 문호 다 개방해라 있죠. 문호를 개방한다. 아까 벽사문이라고 하는 문호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의 인재만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사방의 인재를 발탁하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어느 뭐 귀족 집안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빈천을 가리지 말고 다 능력 있는 자들을 발탁해서 하라는 것이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유원능이에 해당되겠죠. 조금 더 그 다음에 돈덕 윤원하고라고 덕을 두텁게 하고 다시 말해서 덕을 두텁게 하고 덕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윤원이다라고 원인을 미덥게 하며 원인이라고 할 때 원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밑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했나요? 인후지 인야라 여러분들이 요 해석 없어도 되겠죠. 왜 원은 뭐예요? 하늘의 사덕을 원형이정이라고 했고 원은 선지장야요. 그래서 군자체인이 족이 장인이라 그래서 바로 원하면 원인 그러면은 큰 사람이 아니라 뭐다? 인인이다. 나오죠? 굳이 인화하다 안 해도. 이렇게 써먹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어진 사람을 미덥게 하며 어진 사람을 미덥게 한다. 미덥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이를 믿고 맡겨라 이 소리예요. 그 한번 맡겨놨는데 못 믿어서 계속 신칙하면은 자기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민이면 다른 데도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이민이다 그러면 사람을 맡기는 거죠. 어느 자리에 임명하는 거죠. 아무나 임명하지 말고 어렵게 하라 이 소리죠. 그래서 이 임자를 지금 밑에 채침은 뭐라고 했느냐면 고문에는 작이민이 앞주의 해설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죠? 이민은 고문에는 작이민이 포장했다. 뭐를? 흉악함을 포장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한나라 마용의 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민을 영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첨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 이민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 아첨하는 사람을 어렵게 하라. 그러니까 아첨하는 사람 등용하지 말아라 이 소리가 되고 그냥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냥 그 실력만 갖고도 어떻게 돼요? 충분한 얘기가 되죠? 사람들을 임용하는데 아무나 함부로 쓰지 말라. 어렵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자, 만리도 우리가 누구를 등용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반드시 검증했죠. 앞에 요임금이 그랬죠. 요임금도 소문을 듣고 순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누구 좋은 사람 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추천하라 그랬더니 다들 순을 추천했잖아요. 다 추천하니까 보통은 야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렇다면 틀림없는가 보다 하고 덜컥 임명할 텐데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불러다가 시험해 보겠다. 그냥 단순히 몇 가지 시험 본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자식들을 몽땅 다 주고서는 가서 안팎으로 다 감시감독 해봐라. 진짜 그런지 이렇게 하고 나서 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글자 그대로 사람을 임명하는데 어렵게 하면 함부로 임명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두루두루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정말 그런가 하고 들어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만리도 이렇게 되면 정치가 다 밝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저 변방족에서 자꾸 어긋장 놓는 이자들도 전부 다가 솔복하리라. 다 와서 복종하리라. 솔빈귀양이라 라는 말 천자문에서도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17장입니다. 순왈 자사가 유능 뭐예요? 분용하여 희재지 제어던 사택 백규하여 양체 해주하리라. 처말 백이 작사공하니이다 제왈 유라자우야 우여 이렇게 되죠. 오늘날 토라면은 여평수토하니 유시 무제인자 힘쓸 무자의 무자죠. 우 방개수 배개수하여 양우 직설과 사람 이름으로 할 때는 설이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 기자인가요? 기 고요한데 제왈 유라 여 왕제하라. 이제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천자의 곁에서 일을 도울 자들을 바로 지금 임명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미 다 내정을 해놓고 이제 불러가지고 임명장 주면서 지금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자사가
자, 이때는 라고 이렇게 해석했죠. 사학들이요. 사학들이요. 유능, 뭐 이미 다 이제 얘기해놓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공식서상에서 얘기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유능, 분용하여, 유능, 능한 일을, 그죠? 여기서는 능이, 떨칠 뿐자, 용자는 공이라라고 보시면 돼. 능이 그 공을 떨쳐서, 그러니까 공을 일으켜서 희재지 제어든, 이때 제자는 실을 제자는 여기서는 일사자로 보시면 돼요. 바로 나의, 자기 스스로 이제 천자이, 그러니까 제의 일을 그죠? 밝힐 이가 저 앞에 있는 있거든. 이건 사택, 다 백규에 거처하게, 백규는 앞에 순전편에서 나왔었죠. 백규다 그럼 문무백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백규에 거처하게 하여 하니까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총재에 해당되는 거죠. 국무총리. 바로 백규에 거처하게 하여서, 다시 말해서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다스리게 하여서 양체, 밝을 양자가 되는 거죠. 밝게 하라. 무엇을? 이때 체자는 켈체자인데 체자도 역시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그죠? 일들을 밝히고, 그 다음에 무리 주자가 되죠. 자, 무리들을 은혜롭게 하라 하니까 무리들을 따르게 하라. 은혜롭게 하면 무리들이 다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백규들을 네가 총재를 맡아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밝게 하여서 무리들을 잘 따르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왕도 탕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죠? 평편하게 편안하게 다 하면은, 자, 나를 도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첫말 다 말하기를, 이 사기 모두 입을 모아서 말하기를 배구 사공 하나이다. 배구가 사공을 지어야 합니다. 사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백우라고 하는 것은 맞이가 되는 거죠. 누구냐면은 바로 우임금입니다. 바로 우가 되는 거. 치수 사업을 했던 바로 앞서서 치수 사업을 이미 다 완성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순임금이 등용해서 뭘로 왔냐? 사공으로 삼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건설교통부 장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사공, 앞에서 12목이라 그러면 12목은 16장에 뭐냐면 12주가 되는 거죠. 앞에서 12주를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12주는 각 주지사에 해당되고 12목은 주지사가 되고, 그냥 주지사 밖에부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조정 내에 이제 장관들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가 바로 사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재활 유라 알았다. 그래라. 그러자 하면서 우여 여 평수토 아니 그대는 너는 내가 수토를 평정하였으니, 자, 물을 그저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물에 잠겼던 땅들을 다 고르도록 한 거죠. 그걸 뭐냐면 평수토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맹자가 그대로 인용해서 썼었죠. 그대는 평수토 하였으니 유시무죄인저 오직 이에 힘쓸진저, 이 때시자는 이에라는 뜻으로도 해석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써 힘써라. 때 맞춰서 항상 힘쓰도록. 특히 여름에는 명수도 나고 하니까 여름 때, 또 가을, 겨울에는 이제 가뭄때가 되고 봄에도 가물기 때문에 농사 때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저수지도 파고 제방도 해야 되겠고, 다 그런 일들을 사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무라라고 하는 건, 이에 힘써라라고 하는 것은 그 때에 맞춰서 때로 힘써라라고 하는 그 뜻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우배 개수하여, 넙죽 받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우가 절을 하는데 머리를 조아려서, 그죠? 머리를 조아려서 절을 하여 양우 직설과 기고요. 그죠? 직과 설과 그 다음에 그리고 엔드 이거죠. 고요에게 사양하였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임금님, 저보다도 누구예요? 직이 낮습니다. 아닙니다. 설이 낮고요. 고요도 있습니다. 에이, 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네가 가거라. 그랬으니까 그래. 네가 가라. 그냥 임명하는 거죠. 이미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탁탁탁탁 임명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양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사양할 빌미 안 주고 가서 맡아라 하고서는 가거라. 그랬으니까 됐다. 자네가 앞으로 계속 맡아서 이제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앞주의 중가운데 보면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자, 지금 여기서 우는 사성이라 그랬죠. 사시성이라 그랬으면은 사시가 누구였었죠? 나중에
문왕의 비가 되죠. 그죠. 사. 그 다음에 누구냐면은 숭백인, 그죠. 숭 땅의 백작이었던 바로 곤의 아들이 되죠. 자, 이 숭 땅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숭 땅은 나중에 문왕을, 그죠. 이 문왕을 유력에 갇히도록 무고한 사람이 바로 숭호라고 했던 사람이 되죠. 자, 자꾸 이렇게 익혀서 보셔야 됩니다. 훨씬 뒤에 일이긴 한데, 한 2000년 뒤에 일이 되죠. 2000년. 그 다음에 쭉 가보고, 그 뒤에, 백규는, 위에서부터, 아까 숭백, 곤지, 자야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으로 세 번째 줄에 가보면은요. 자, 이 사공겸 백규는, 그죠? 사공과, 그 다음에 백규는, 사공과 백규는 뭐예요? 여주의 육경겸 상공이요. 주나라에서, 그죠? 주나라에서 육경과 삼공을 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겸하게 한 것과 같았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후대 이 타관 평장사 지정사도 역차 비례라. 평장사라고 하는 직분이 들어가는 것이 뭐 문화시랑 평장사, 문화시중 평장사 또는 그 시중 겸 뭐 참지 정사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지정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겸직하는 것도 다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우가 뭐 했느냐면 총재 겸, 그죠? 총재 겸 건설교통부 장관 사공 요 두 가지를 맡은 거죠. 가서 이제 백휘에도 거처하고 지금 사공도 하라니까 지금 두 개의 벼슬을 지금 겸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임금을 순임금을 도와서 국정 그 제2인자가 되는 거죠. 제2책임자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은 누구냐면은 거기서 개수다 그러면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면 머리가 그저 땅에 이르렀다. 거의 머리 땅에 닿을 정도로 이제 지를 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은 전정관이다. 그러면 이제 농사일, 반일을 이렇게, 그 전정이다. 그러면 정전법에 의거해서 이제 쭉 전체 농토일을 관장하는 것이 되고. 왜냐면 후직은, 이건 뒤에 나올 텐데, 후직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단 평수토 하고 난 뒤에, 그죠? 평수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기 산택을 볼살로고 나중에 뭐예요? 이거, 저거 하죠? 농사를 짓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 전정관이고, 전정관이 직은 뭐예요? 명이 기라, 그래, 기시입니다. 이 직은 누구의 선조냐면은, 고공담보, 다시 말해 주나라의 선조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제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공유는 저 이제 후손이 되고, 직은, 명이 기요. 그 다음에 성이 희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직 이름이 되고 실질적인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면 희기가 되는 거죠. 이니 봉어 타라 태 땅에 봉해졌느니라.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관이 되니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급지를 주는 거죠. 시급지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 땅에다 이제 처음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설은 신명으로 신하의 이름으로 성은 뭐냐? 자씨가 됩니다. 자씨가 되고 상 땅에 봉해졌다라고 은나라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 다음에 직과 설은 개, 제곡지 잔이 다 뭐냐면 고개 후손이다 이 소리예요. 고개 후손이니 어쨌든 간에 옛날에 뭐 다 반계 자손 뭐 이렇게 되겠죠. 후손이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고요 역시 신하의 명이라. 뭐 이건 뒤에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제 18장입니다. 제왈. 하다 보니까 참 지난 시간에 해석 다시 인재생각 62쪽에 아까 뭐 하나 있었는데 62쪽 가보시 13장 13장이 그 해석 조금 설명은 봤는데 거기 보면은 백성은 여상 고비를 삼재하고 있었던 내용 있죠. 그 해석이 백성들은 돌아가신 부모의 상을 치르는 것처럼 그죠? 부모의 3년상을 치르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정말 딱 떨어지죠.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18장입니다. 제왈 기아 여민이 그 다음에 막을 조자죠. 조기하니 여후직이니 파시 백곡 가라. 자 기어 여민이 그 이른바 이제 그 전정관이었던
섭정할 때 전정관이었었죠. 전정관이었던 그 길을 불러가지고 여민이라 그런 백성들입니다. 굶주림을 막아야 한다니까는 여기서 여기서 밑에 보면 애궁이다라고 재앙이다 해서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걱정하다. 백성들의 굶주림을 막아야 하니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백성들은 굶주림을 걱정하니 언제 굶주릴지를 걱정하니까 그대가 후직이다라는 그대가 농림무 장관이니 이렇게 되겠죠. 농림무 장관으로서 그저 때로 백곡을 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농사 때를 잘 맞춰서 백성들로 하여금 때 맞춰서 농사 짓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뭐가 있었겠어요? 앞에 우처럼 사양했겠죠. 근데 굳이 또 쓰고 하면은 그죠? 이거는 그 의례껏 하는 거니까 이렇게 빼놨습니다. 빼놓고 당연히 덜컥덜컥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용했던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앞주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차인 우지양하여 자 우의 사양함으로 인하여서 역시 이 신명지하여 거듭거듭 명하여서 너는 직이니 이렇게 되니까 사내 그다음 뭐예요? 구직하여 그래서 이에 옛 직분을 맡게 하여서 이종 기사라 그 직분을 끝까지 하게 함이라 그 직책을 끝까지 하게 함이라 물론 거듭거듭 사용했으니까 너는 후직이니 그죠? 이미 이전부터 맡아왔으니 계속 맡아서 하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저기 사용할 일을 아예 여기 잘라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미리 사용할 것을 알고서는 미리 딱 잘라 너는 애초부터 후직이었다 계속 맡아서 하라 지금 요 소리고 그 다음에 19장입니다. 제왈 설하 백성이 불친하며 오품 불손일세 여작 사돈이 경부 오교화대 재관하라 설이요 이렇게 설이요 백성들이 친하지 아니하며 그죠? 백성들이 친하지 아니하며 오품이 불손하기 때문에 오품이다 그러면은 5가지의 인품에 해당되겠죠. 5가지 인품이다 그럼 그 밑에 보면은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부부의 5의 명위의 등급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륜의 그죠? 오륜의 그 품질이 오륜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가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자기 배불릴 줄만 알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대가 사도가 되었으니 그대는 사도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사도를 만들다 지을 작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에게 사도를 맡기니 오교를 공경하여서 펼쳐라라고 했습니다. 오교를 공경히 펼쳐라. 펼부라고 하는 건 두루두루 사방에 이 일륜의 5가지의 가르침을 펼치는데 재관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다? 너그러움에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이른바 우리 여기 지금 사도라고 하는 건 공부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저기 건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학이 취지하고 배워서 모으고 문이 변제하고 물어서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뭐 한다? 관이거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죠. 아 모태가 여기였군요.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관이거지. 백성들의 그래서 공부한다는 건 결국 뭐냐? 너그러움에 거처하라. 이 너그러움에 거처한다. 백성들이 너그러움에 거처하는 건 뭐예요? 이웃사람 불쌍하면 아이고 그죠? 바로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아픈 것처럼 돌보게 되더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관이어지. 그리고 이제 윗사람이 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윗자리에 가면은 나중에 인이 행지가 되는 거죠. 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이 지금 설이 되는 거죠. 사도는 거기 밑에 보면은 66쪽의 맨 아랫줄에 보면 사도는 뭐라고 써요? 장교지관이라 가르침을 담당하는 관직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밑에 오교는 부자유친, 그죠?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니 오자 당연질이라 이 5가지의 당연한 이치로서 이위교령이라 바로 가르침에 그저 영을 삼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맹자 요 내용 인용해서 나왔죠. 그 앞주의 아랫줄에서 두 번째 끝에 보면 맹자소, 그죠? 맹자소인 요원하여 맹자가 요임금의 말을 인용하여서
그 다음에 노래, 뭐예요? 광직, 보익하여.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하여서 오게 하고, 백성들이 참 고생 많구나, 그저 다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그저 어짐청취로 잘 다스려 주겠다라고 하는 노래하고, 우리가 조민벌죄라고 할 때 그저 수고로 조자도 뭐예요? 위로한다 이런 뜻으로 했었죠. 그 다음에 광직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넓히고 그저 곧게 한다, 바르게 하고 곧게 한다 이런 뜻이 되거든. 보익. 그 정확한 내용이 그 앞 밑에 있죠. 해설에. 방운이 왈 이렇게 돼 있죠. 방운이다 그러면은 마치 요임금의 말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지내지하며 광지직지하며 보지익지하여 사자득지하고 이 종이 진덕지라 이렇게 나왔던 내용을 탁줄에서 노래, 광직, 보익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공부를 쭉 해오셨으면 아 요거 요렇게 줄였구나 라는 걸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라는 게 항상 계통이 있어가지고 계통도 있고 또 이렇게 두루두루 다 어우러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 모르면 당연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해석도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내용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금 스스로 얻게 하고, 자득이라고 하는 거, 얻는다라는 건 스스로 얻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달아서 스스로의 덕으로 삼게 한다 이런 뜻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쫓아서 그걸 더욱더 이제 좇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깨우쳤으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더 진덕하게 하는 거죠. 덕을 더욱더 떨치게 하라라고 했으니 역차의라 또한 이러한 뜻이니라 했고, 그 다음에 20장입니다. 하면서 뭐뭐 임용했나요? 총재하고 건설교통부 장관, 농림부 장관. 오늘날엔 농림부 장관 참 대우 못 받죠. 그 다음에 모두 교육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순서도 잘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이 먹는 문제다라고 하는 시계 문제였었죠. 먹는 문제. 일단은 전체 이제 총괄 총재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우리가 이제 저 뒤에 홍범에 가서는 8정에 정치하는 8가지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나요? 식화가 되죠. 식화가 되고 세 번 그 다음에 사가 되죠. 제사하는 거 예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도, 사공이 되는 거죠. 사공. 홍범 내용 같이 곁들여서 쭉 해야 왜 장관들을 그렇게 임명하는가도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가 1월 선천팔계 방위도에 근거합니다. 1월 식이요, 2월 화요, 3월 사요, 그 다음에 4월 사공이요, 사공이요, 그 다음에 5월 사도요, 그 다음에 사구요. 공자가 사구벼슬 하셨죠? 그 다음에 빈이요. 그 다음에 군사라 그랬습니다. 요게 순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언제 때? 요임금 때 이미 다 정비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이미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식상제라 그랬죠. 먹는 걸 가장 중요하고 상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걸 근본 바탕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국가가 늘 신경 써야 될 게 항상 뭐냐면 사공 먼저 해놨죠. 그 다음에 지금 사도 해놨죠. 사도하고 사도 전에 뭐냐면 또 이미 이제 맡았기 때문에 총재 해놓고 나서 이제 농림부 장관 해놓고 그 다음에 사도 해놓고 그 다음에 사도 했으니까 법 맡아야 되겠죠. 사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나오냐면 고요가 나오죠. 자, 20장에 보면 재활 고요여 많이 활자죠. 활하하여. 이때 하자는 여름 하자인데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햇볕이 많죠. 그래서 밝고 크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중국을 화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뭐예요? 문명한 사회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명하면서도 큰 나라다 이런 의미에서 화하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다음 그러니까 고요여 만리들이 그죠? 만리들을 어떻게 돼요? 만리들이다라고 하는 변박족이 되는 거죠. 남만 동이가 되죠. 남만 동이 다시 말해 이제 두루 아울러서 변방족들이
밝고 큼을 어지럽히며, 밝고 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명사회를 자꾸 어지럽힌다. 어지럽히며 구적 간구일세. 어지럽히면서 어떻게 되냐? 구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원래 도적구가 되는 거죠. 도덕질하고 자꾸 저 싸움질이 나고, 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해치는 거죠. 아예 죽이고, 간이다 그러면 산특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 바깥을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구다 그러면 진면자를 썼기 때문에 안을 어지럽히고,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두루 해치기 때문에 그대는 뭐냐? 작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라고 하는 말이 시대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를 어떤 때는 옥사, 지금 여기서는 지금 옥관에 해당되는 거죠. 옥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법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단순한 선비가 아닌 거죠. 조선시대 때 사다 그러면은 공부는 해놓고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 그래서 다양하게 쓰이니까 시대별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그대는 산이 오형의 유복하되, 자, 오형에 다 복종함을 두는데, 그죠? 오형이다 그러면 뭐였던가요? 그거 다 잊어버렸죠. 그죠? 묵형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벽 궁형도 있고, 그죠? 나중에 코비고, 일단 신체형이죠. 전부 다 신체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큰 것이 대벽이라고 하는 사형에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유복호되니까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인 그 오형을 따르되, 그죠? 오형을 따르는데, 그대로 하지 말라 이 소리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되도록 유유하라 그랬죠. 너그럽게 하는데, 그래서 오복을 어떻게 한다? 삼취하며 세 가지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그 유병이라고 하더라도 유택하되, 다시 말해서 집을 두 개 하는데 어떻게 된다? 삼거, 세 가지 방식으로 거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처하게 오직 밝게 하여야 극륜하리라, 능히 믿어오리라, 능히 사람들이 믿고 따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조금 전에 했던 그 하라고 하는 것은 명이 대하라. 이제 이 해석 나오는 이유도 알겠죠? 하는 여름이니까, 그죠? 여름이니까 당연히 다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고 크기 때문에 명대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증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중국을, 나라 안을, 중국이다 뭐 오늘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중국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천자가 계신 도읍지안, 천자가 다스리는 땅, 이런 뜻의 뜻입니다. 천자가 그 다스리는 그 땅은 모두가 다 문명한 땅이라. 그러므로 화하라라고 했으니, 사시지하도, 사계절의 여름이라는 것도 의역 취차예라, 아마도 또한 이러한 뜻을 취한 듯 하니니라. 거꾸로 된 것 같으네요. 그죠? 사시의 하에서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해석이 지나치다 보면 이렇게도 나오는군요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겁인을, 사람들을 겁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하고,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적이라 하고, 그 어지러움이 바깥에 있는 것을 간이라 하고, 안에 있는 것을 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관리라, 법관이라, 이런 뜻입니다. 사는. 그 다음에 여형에 보면, 여형이다 그러면 저 주서에 나오는 겁니다. 주서 여형편에 보면은 소위 상복 하복이 이것이라. 자, 위로 복종하고 아래로 복종한다라는 뜻이 되고, 삼취는 공영달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한나라 공영달이 뭐라고 했냐면, 대지어 원야하고, 원야에는 큰 죄를 지은 일을 원야에다 두고, 그죠? 대부는 조정에다 두고, 그 다음에 선비는, 이때 선비는 높은 벼슬자리입니다. 벼슬하는 사람은 저자에다 둔다라는 게 뭐냐면 죽여서, 그죠? 죽여서 대제에는 저 들판에다 버려두고, 대부는 조정에다 늘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비는, 그죠? 조금 높은 벼슬 사람들 뭐예요? 저자에다. 논어에서도 나왔죠? 누가 자복경백이 자꾸 자로를 음해를 하니까, 자복경백인가요? 공백료가, 공백료가 자꾸 그러니까는 자복경백이 그랬었죠. 선생님, 제가 그래도 힘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놈 죽여가지고 뭐예요? 저작거리에다가 시조에다 널어놓겠습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에 근거가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설도 있더라라고 해서 되게 늘어놓고요. 그 다음에 절공건대, 가만히, 그죠? 두렵건대라는, 가만히 보건대, 아마도
대벽은, 그죠? 대벽은 기지어 시하고, 그죠? 대벽이라면 거의 사형시키는 벼슬들은 저작거리에다가 사람들한테 있죠. 일정 기간 동안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궁벽은, 자, 궁형을 당한 벼슬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잠실하고, 잠실로 내려가게 하고, 잠실은 약간 굴파고서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잠실에다 두며, 왜냐면, 왜 잠실에다 두느냐면은요, 그러면 누에는 깨끗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거기 오염돼 있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궁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쨌든 간에 늘 죄가 미워서 신체형을 가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일단 그걸로 그게 반성하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리게 하기 위해서 잠실에다가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뭐 현대 관점에서 볼 때, 야, 뭐 요임금 순임금 때도 뭐 사람 뭐 이렇게 죽이고 뭐 했더라. 현대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궁형, 뭐 신체형이 이게 뭐 안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되도록이면 체형은 가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미 순임금 때도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그래, 되도록이면 너그럽게, 그죠? 좀 이 유배형으로 이렇게 보내자라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뒀으니 여형력 취 병처하니, 나머지 형벌도 또한 뭐냐면은 병처, 이렇게 좀 가린 곳에다가 두니, 가린 곳에다 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또 아마 발꿈치나 코벤형 같은 경우도 바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조금 한가로운 한가 집에다 두고 양집하는 곳에다 계속 쬐면은,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자꾸 가리는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돼요? 신선한 공기 통하게 하는 게 가장 빨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처라고 하는 것은 좀 은거하게 해서 스스로 이제 빨리 치유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니, 갭이 사형이면, 대개가 사형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남을 크게 해쳐서 사형당할 그런 형벌이 아니면은, 볼욕사 풍중기창하여, 하여금 바람이 그 상처에, 그저 닿게 하여서, 오이지사하니, 잘못되어서 죽게 하지 아니했으니, 바로 성인지인여라. 이것이 바로 성인의 어질민이라. 나머지 쭉 또 하나 있나요? 오류 오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상형지 당유자니, 그죠? 그 상형이다 그러면은 저기 밑에 천도를 볼까, 등급의 상형이라고 하는 거, 맨 아래줄에다 이제 형벌은 하늘의 도를 본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형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그냥 보통 그 형벌을 상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늘을 보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라라는 의미에서 상형이라 두고요. 그 상형에 유라고 하는 건 너그럽게, 그죠? 이렇게 좀 형벌을 좀 너그럽게, 마땅히 너그럽게 함이라. 오택 삼거라고 하는 것은, 왜냐면 유라고 하는 것은 유배형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택 삼거라고 하는 것은 또 유배형을 보냈어도 5가지 등급을 두고서는 거처하게 했는데 5가지라고 하는 것은 품이 어떻게 돼요? 공후백자남이 있죠? 공후백자남에 5등급이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요? 3등으로, 거처지를 3등급으로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좀 하게 해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치 열착유오에 벼슬을 쭉 늘어오는데 5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 저 뒤편에 지금 나올 텐데, 주서 무성편에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분토 유3이라 그랬습니다. 토지를 쭉 공후백자남이라는 5가지 등급이 있는데, 토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5가지로 나눈 것이 아니라 등급은 5가지인데 3방식으로 나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 뒤에 나오겠지만 그 앞주에 옆에 해석이 있을 겁니다. 공작과 후작은 100리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백작은 70리, 자작과 남작은 50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자 공부할 때 서백창은 70리로서 뭐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죠? 저 상나라를 세운, 은나라를 세운 탕민급은 50리로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다 이렇게 여기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요. 자, 21장입니다. 재활, 주약, 여공고 그랬네요. 얘들은 주자는 누구 주자로 쓰입니다. 누구 주, 범위주자, 주약, 여공고. 누가 나여자죠. 나의 공이 될 거, 나의 장인이 될 거. 이 공이다 그러면 오늘날 뭐에 해당될까요? 기술?
과학기술부 장관. 과학기술부. 옛날로 표현하자면 상공부 장관? 기술부? 미래창조가. 미래창조. 머리 좋으시네요. 하여튼은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 어쨌든 산업 전체 공장, 그죠? 산자부. 하여튼 누가 나의 그 공을 담당할까, 그죠? 누가 나의 그 장인 일을 맡을고, 그랬더니 첨왈 수제니이다. 다 뭐냐면은 수가 좋습니다. 그랬죠. 그때 재활유라 알았다. 자수의 수여. 그러니까 공공시가 되어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너는 공공시야. 수배 대수하여 야후 뭐예요? 몽둥이 숫자, 그 다음에 장자가 된 거 수장과, 그 다음에 백녀한대, 미끼자죠. 그 다음에 장이 있고, 수와 장과 백에게 뭐예요? 사양하였는데, 알았다. 네가 해라. 가라. 잔소리 말고 가서 빨리 해라. 이 소리가 되고, 이미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 공공시를 임명하는데, 앞에서 사람들은 지금 거의 그 맡았던 직분 그대로 맡은 거죠. 이제 다 재신임해서 이제 맡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다시 등장하니까 여기다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되네요.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뒤에 보면 공예에 육공은 뭐가 있냐면 토, 금, 석, 목, 수, 초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흙이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릇 만드는 거겠죠. 그다음에 금이다 그러면은 세공, 그다음에 석, 돌, 그죠? 여러 가지 만들고, 그다음 목, 그다음에 짐승 잘 다루는 사람, 그다음에 저 초목들 다루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줄에 보면은 뭐예요? 공목지공, 공금지공, 그다음에 공피지공, 그다음에 설색지공, 이건 염색공인가 보다, 그죠? 그다음에 박직지공이니까는 흙을 이렇게 치고 하는 거니까 기와나 옹기 등 만드는 사람들 다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된다라고 했네요. 지금 가만히 있어봐라. 뭐냐면은 거기 수는 또 뭐냐면은 또 나오죠. 수, 장, 백년은 다 세 명의 신하의 이름인데, 수는 이 적죽이 병하여 이제 대나무를 가지고 병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건병거예라. 그죠? 병거를 잘 만드는 사람이네. 또 장은 누구냐? 방공부예라. 네모난 구멍이 있는 도끼를 잘 만드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게 다 옛날에는 고자의 다이 능소능이 명하니, 옛날엔 다 능한 바로 이름을 지었으니, 영어에도 그런 거 많죠. 카펜터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수장이 영능 위이기 자여, 아마도 이거 그저 그릇을 잘 만드는 사람으로 해서 이제 이름을 붙인 듯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죠? 공관 고공기 편에 나타나는 그 직분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을 했고요. 거기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맨 앞줄만 한번 봅시다. 천유시하고 지유기하며 제유미하고 공유교환이 합차 사자 연회야 가위량이라. 좋은 말이에요 이거. 하늘에는 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땅에는 기운이 있으며, 모든 재질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장에는 공교로움이 있으니, 이 네 가지를 가히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 다 좋아지느니라. 다시 말해서 때만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재미, 공교나 재질이 참 좋고 좋은 목재가 있어요. 또 장인도 참 공교롭게 조각을 잘합니다. 그러나 연이 불량. 그런데도 때로 좋게 나오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불량품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 불시. 아무 때나 만드는 거, 그죠? 여름에 지금 봄에 이제 막 무럭무럭 물 오르는 때 이렇게 그런 거 베어가지고 하면 안 좋다 이 소리겠죠. 그 다음에 부득지기. 아무 땅에나 난다고 그 나무가 무슨 참나무 좋다고 아무 땅에 나오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때가 아니고 또 지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 항상 네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때가 좋고 땅의 기운이 좋고 재질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장인이 공교롭지 못하면 뭐예요?
그 절대로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제 여기에 또 근거해서 맹자가 뭐라 그랬어요? 왜 임금님은 말이야 그 큰 옥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좋은 옥은 말이야 꼭 그 전문가한테 맡기고 정치는 왜 전문가한테 안 맡기느냐 이렇게 됐죠. 왜 인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왜 안 맡기냐 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는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유명한 남귤북지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귤유 회의 북위지하고 바로 귤이 회수를 넘어가서 북쪽으로 가면은 탱자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요 구욕인가요? 구욕 불견제하며 비둘기하고 욕이라고 하는 게 뭐죠? 구간조인가요? 비둘기와 구간조는 얘네들은 철새가 아니죠. 얘들은 바로 물을 넘어가지 못하며 다 자기가 있는 곳이 그 다음에 담비 맥자 또는 담비 학으로도 읽습니다. 담비는 뭐냐면 문수를 건너가면 죽는 것은 왜? 자기 기후의 토질이 아니면은 죽는다는 것은 다 지기연예라 다 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라. 정나라의 칼과 송나라의 근과 그죠? 그 다음에 노나라의 삭과 그 다음에 5월동 월나라의 월자를 이렇게 듣습니다. 너물 월자에 5월의 검이 천호기지 그 다른 데로 넘어가면은 볼릉위 양냐는 능이 좋게 되지 못하는 것은 다 왜 그러느냐? 다 지기 때문이라. 또 연지각 연나라의 각과 그 다음에 형땅의 간과 그 다음에 뭐예요? 분호의 가 이건 뭐 악인가요? 그 다음에 5월의 금석이라고 하는 것은 차 재지 미자에라 다 재질의 아름다운 것이니라. 천유시 생하고 천시가 생하고 유시 쇠하니 하늘이 때로는 그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초목 유시 생하고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서 생하고 때로서 죽으며 돌멩이라는 것도 때로서 때로서 갈라지고 어떤 때 겨울이 되면 물이 있으면 갈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건 때로서 또 다 얼며 또 때로서 또 연못을 이루고 그죠 두루두루 다른 것들을 또 기름지게도 하고 기름지게도 하니 이것은 다 천시라. 그래서 다시 말해 천시 지기 그 다음에 재질 그 다음에 장인의 공교로움 이게 항상 합쳐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 거 나머지 읽으시면 되고 또 하나 뒤에 뭐냐면 유시는 그죠 유시는 상도요 유시다 그러면 누구예요? 순임금이죠. 순임금은 뭐에 뛰어난 사람이다? 최고의 도기장이고 그죠? 최고의 도공이고 하우씨는 누구냐? 우임금이죠. 최고의 장인이고 이 장인의 장자는 저 뒤에다 썼을 겁니다. 장인은 뭐라고 하냐면 도랑 잘 만들 이때 장자는 그죠? 거기 옆에 제가 거기 해석 다 해놨을 겁니다. 옆에 도랑을 잘 만드는 사람이고 만들었고 그러니까 최고의 도랑쟁이고 그 다음에 은나라 사람이라면 탕임금이 되는 거죠. 탕임금은 상제 최고의 제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제인은 뭐냐? 악기 그죠? 악기 틀린 순거하고 식기를 만드는 장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나라 사람은 주나라의 원래 그 문무의 그 위쪽 선대들 뭐냐면 여를 수레를 아주 최고로 잘 만들더라. 너무 잘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너무 공교롭게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부서지기를 잘하죠. 그러니까 공자가 내가 만약에 나라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느 나라 수레를 쓰겠다? 주나라 수레 쓴다고 했나요? 워낙 잘 만들고 은나라는? 은나라가 여죠. 은나라가 여고 주나라는 관이잖아요. 그죠? 너무 재주 좋으면 나중에 있죠. 이게만 기술만 발달해가지고 튼튼하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보시고 그 다음 22장입니다. 재활 주약 여상하 초목 조수요 누가 그죠? 나의 상하 위와 아래니까 뭐예요? 저 위로는 산이죠. 아래로는 늪이죠. 저 산과 늪의 초목과 조수들을 돌보게 할 것인가? 누가 이걸 맡을 것인가? 산림청장 청할 익제니다 이깁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산택을 불살라 가지고 이제 쭉 먼저 그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재활 유라 그렇구나. 이가 이게요 여작 짐 우하라 그대는
짐에 우가 되거라. 우라고 할 때 우리가 몰입꾼 우라고도 하고 산택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산택을 담당하는 우가 되거라. 그랬더니 이게 양호, 주, 호, 웅, 비한데, 그죠? 주나, 호와, 웅과 비. 그죠? 뭐 이런저런 거, 주라고 하는 것은 뭐 주목의 주자일 테니까, 그죠? 그 다음에 호랑이 뭐 잘 때려잡는가 보지. 아니면 호랑이를 잘 뭐 이렇게 다스릴 줄 알고, 웅, 비다, 웅, 곰들을 잘 다스리니까, 막 어쨌든 다 이름을 삼은 거죠. 주, 호, 웅, 비에게 사양하였더니 알았다. 네가 해라. 그랬더니 여해하라. 가서 조화롭게 잘 하거라.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거기 보면은 그저 상하라고 하는 것은 살림 택수해라 이렇게 되죠. 숫자는 늪 숫자입니다. 아래쪽이 되고 살림과 바로 늪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는 산택지 관이라 그저 산택을 장 담당하는 관리가 되고 그런데 주례에 보면 주나라 때 가서는 분이 우형하여서 우와 형으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우, 임형, 천형, 그 다음에 택우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형을 두어서 소고 하관이라 다 여름 하관 사도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호 웅비는 사신의 이름이라 고신씨 자에 고신씨의 그 후손 가운데 자식 가운데 유알 중호 그 다음에 중웅하니 의 아마도 수의 명자는 짐승으로 이름을 삼은 것은 여기 능복시수의 능명녀와 이러한 짐승들을 잘 복종시켰기 때문에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을 잘 잡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잘 복종시켰기 때문에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기에 보면은 주옹비는 위 백익지 좌라. 그러니까 이게 그죠? 이걸 보죠. 사람이라 아까 나를 보좌했던 사람한테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그 수나 장이나 그 다음에 백 같은 경우도 역시 수를 보좌했던 그러니까 아예 제 밑에 있었던 이 사람들 좀 추천합니다 이런 해석 그 다음에 23장에는 이번에는 누가 나올까요? 재활자사가 유능전짐의 삼례야. 첨할 백인이다. 그랬네요. 사학들이 사학이요. 뭐라 그랬나요? 능이 짐의 삼례를 그죠? 이걸 따를 자, 그러니까 본받을 자, 그러니까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그랬더니 모두 첨할 백이입니다. 그랬죠? 재활 유라 자 배가 여작 질종이니 그래 백이요 잘 그대가 질종을 맡으니 숙야의 유인함에 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공경히 한다라는 말 앞에서 한번 공부했어요. 요전편에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공경히 하고 공경히 하여서 곧게 하라 곧게 하여야 유청하리라 맑아지리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는 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밤 늦게까지 모든 게 다 예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법을 바르게 하여야 그죠? 바르게 하여 다 세상이 밝아질 것이라 그랬더니 백이 배 개수하여 양우 역시 기와 용에게 사양하였더니 재활 유라 왕 흠제라 알았다. 가서 지금 시킨 일이라 잘해라 이렇게 하셨네요. 자 거기에 보면은 지금 백이는요, 그 밑에 앞주에 보면은, 일단 삼례라라고 하는 것부터 보시죠. 삼례는 뭐예요? 사천신, 사천신 되죠? 그거 끊으세요. 사천신, 향인귀, 지지지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랬죠? 천신이죠. 하늘은 천신이죠. 사람은 인기라 그랬죠? 땅의 귀신은 지기 땅 귀신 이름 기자가 되죠. 지기가 되죠. 지기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천진 삼재의 제사를 맡은 사람을 바로 뭐라냐 질종이라 그랬습니다. 왜 질종이냐면 자 일단 백인은 성이 뭐다 강성이라 그랬네요. 강태공의 선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질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되는 것이 되고 차례대로 베푸는 것이 되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묘가 되는 것이니 질종은 주서차 백신지 관이니 모든 신들을 그죠 신들에게 차례대로 베풀어서 제사 지내도록 하는 그 관리 그죠 그를 맡은 관리이니 이 전이 질종 명지자는
오로지 질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개의 종묘의 주야 일세라 종묘로서 가장 주장을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대표하는 종자를 붙여가지고 질종이라 이렇게 대표적인 거 하나를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례에 보면 주나라에 가서 보면 종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도와 가에 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라의 수도가 되는 거죠. 가다 그러면은 백승지가 천승지가의 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공후 백자남이라고 하는 제후들입니다. 가라고 할 때 다 뭐가 있더라 그래서 종인지 관 다시 말해서 종묘를 맡은 관직을 두어서 이장 제사지 사하니 제사의 일을 관장하니 또한 이러한 뜻이라. 여러분들이 가를 해석할 때 항상 조심하시라 라는 의미에서 자 읽어 드렸습니다. 기와 뭐 다 이름이더라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